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산재 보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재 보상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노무사님께서 한번 산재 보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산재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산재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 부분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야 되는 거, 아니면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산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배달하는 어떤 자영업자 같은 분들도 어떤 산재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산재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산재의 어떤 범위가 지금 점차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국가가 보상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재 보상을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 보상하고 유족 보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도 좀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재는 산재 보상 보험 여기에 따라서 원래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관리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산재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서 독립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재라는 것은 이제 다쳤을 때 바로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산재에 대해서 운영은 회사마다 이제 업종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이 있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업종에서 있는지, 건설업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1000번에 한 20% 정도, 아니면 또 사무직 같은 경우는 1000번에 6 정도, 이런 그러니까 총 근로자의 인건비의 그 정도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회사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산재보험 기금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보상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양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탄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받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체를 바로 요양 신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의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국가가 임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장애 보상과 또 유족 보상이 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팔쪽 다리, 그러니까 팔이 절단됐다든지, 아니면 한쪽에 눈이 심해, 이렇게 되면은 노동 상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애가 남습니다. 그러면 장애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노동 상실률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은 무조건 100% 노동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 연금으로, 이렇게 장애 연금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1등급부터 14등급 있는데 6등급까지는 그러니까 4등급부터 6등급은 선택으로 일시금을 받는지 아니면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7등급에서 14등급까지는 다 일시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연금이라는 거는 일하다가 자기가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그러니까 업무상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평생 동안,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이제 지급하는 그런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홈페이지에 그 계산법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남노 앱인데 제일 밑에 자동 계산에서 장애 보상 계산법과 유족 보상 자동 계산 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게 자동으로 전산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장애 보상을 보면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노동 상실률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14등급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산법으로 들어가면은 장애가 이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그 장애 일시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4등급, 왜냐하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노동 상실률이 100%이기 때문에 다 연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등급부터 14등급까지, 그리고 또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연금으로 할지 일시금으로 할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애 등급이라는 거는 원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제 좀 다쳤을 때 이제 병원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도 더 이상 이제 예를 들어 절단사고나 아니면 확정된 이렇게 이렇게 수족이 잘려나갔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노동 상실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이제 장애 등급이 정해집니다. 장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등급을 기준으로 바로 장애 급의 일시금이나 장애 연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 요 부분도 또 나중에 참고가 됩니다. 민사상 손해라는 거는 이렇게 장애급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어떤 가실이 사고 난 것에 대한 가실이 포함되어 있게 되면은 더 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6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일일 평일임금이 2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일시금이 자동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억 4천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6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등급부터 7등급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연금으로 받게 될 때 얼마인가 하면 밑에 또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게 되게 되면은 매월 27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판단 기준이 바로 장애 등급과 그리고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족급여 계산하는 법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 부분이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성이 장례비하고 유족 일시금 또는 유족 연금이 있는데, 유족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배우자가 이제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일시금은 계산용이고 실제적으로는 100% 연금이나 아니면 50% 연금, 50% 일시금만 있지, 일시금 자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단지 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간다든지 특수한 경우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족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수급 대상이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수급 대상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자식들, 그리고 이제 또 부모 있는데, 자식도 만 25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예를 들어서 한번 근로자가 일하다가 이제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분이 일일 평균임금이 20만 원이 할 때 장례비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1,700만 원이 나옵니다. 장례비는 최고하고 최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금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한 2억 6천이 됩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이제 받게 된다고 하면은 연금 수족이 이제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아이 둘, 그리고 또 부모까지 한 분이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명으로 이렇게 했다. 배우자하고 애들 2명, 그리고 또 이제 부모 한 분, 그다음에 총 4명까지만 가능한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월 20, 그러니까 일일 평균임금이 20만 원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는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녀하고 또 배우자 그리고 부모까지 있게 되면 총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매월 받게 되는 게 약 4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식은 만 25세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도 예, 거의 이게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게 강남 노후법인의 앱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앱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망한 경우는 그 장례비는 일일 평균임금의 120일, 또 그 유료기연금은 그 일일 그 평균임금의 1,300일 이렇게 직접 계산했는데, 요 수식을 만든 다음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산재 보상이 우리나라 체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이제 그 선진국이나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점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재도 굉장히 보호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산재의 적용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예, 실업자나 아니면 또 대학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산재로 유발한 어떤 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개인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이 산재 보상은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많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뭐 반신불수 이런 못하게 되면은 그거를 국가가 케어를 해줘야지, 만약에 그 가족이 케어를 하게 되면은 이 가족이 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일도 하면서 자기 행복 추구도 해야 되는데, 병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치료해주는 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재보험을 확대해가지고 좀 그런 데까지도 확대하면은 좀 더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